금쪽 같은 나라가 3번 흔들리고 청색 물결이 동해를 덮을 때 천년의 영광이 다시 깨어나리라. 을사년에 하늘의 오행성이 모이고 거짓 왕자가 무너질 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리라. 한국 현대 불교계에 숨겨진 해안이자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던 효봉스님. 그가 입적 직전 남긴 예언의 비밀 원고가 2023년 강원도 오대산의 한 암자 깊숙한 서고에서 발견되었다. 60년간 봉인되어 있던 이 피법에는 21세기 한반도의 운명이 마치 현재를 보는 듯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에 관한 예언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대통령 파면, 미국과의 갑작스러운 관세 전쟁, 6월의 뜻밖의 대선. 효봉스님은 이 모든 사건이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는 천년대운의 전조라고 단언했다.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 빛은 이미 그 안에 숨어 있나니 청룡의 해를 지나 을사년의 대격변을 겪은 후에야 한반도는 마침내 진정한 번영의 길로 들어서리라. 안녕하세요, 신비의 조각입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민족 국운 상승의 작은 씨앗이 됩니다. 지금부터 60년간 철통같이 봉인되어 있던 효봉스님의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에 관한 예언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숨 한번 크게 쉬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888년 음력 9월 9일 고요한 새벽녘의 충청남도 홍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마을의 노승은 오늘 태어난 아이는 부처의 빛을 품고 온 영혼이니 이 땅의 암흑을 밝히리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후일 한국 불교계의 큰 별이 된 효봉스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감수성을 지녔던 효봉스님은 10살 때 이미 천기를 읽는 특별한 능력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에 가뭄이 들 것을 미리 예견하여 주민들이 대비하게 했고 일본의 침략을 10년 전에 이미 내다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4살, 그는 깊은 산속에서 49일간의 단식 수행을 하던 중 황금빛 연꽃이 그의 앞에 피어나고 부처님의 환영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효봉스님의 영안이 열려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미래의 그림자였다. 이 땅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그 어둠 너머에는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노라. 1925년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던 시기에 효봉스님은 은밀히 역상록이라는 예언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낮에는 천지의 기운을 읽으며 3년에 걸쳐 완성한 이 책에는 한반도의 100년 운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60년이 지나면 세상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리라. 청룡의 해를 지나 을사년이 오면 한반도는 3번의 큰 시련을 겪으리니 그때 이 책을 열어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어라. 효봉스님은 일제강 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민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1954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서 역상록은 때가 이르기 전에 열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오대산 월정사의 비밀 금고에 봉인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6일 오대산에 7번의 벼락이 내리친 그날 밤 월정사의 한 노승은 꿈에서 효봉스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금고를 열 때가 왔다. 한반도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니 나의 역상록을 세상에 알려라. 다음날 아침 수십 년간 열리지 않았던 비밀 금고의 자물쇠가 저절로 풀려 있었고 그 안에서 발견된 역상록은 놀랍도록 선명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쓰인 글귀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습니다. 2023년 여름 국가의 지도자가 흔들리고 2024년 백호의 해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며 2025년 을사년에 3번째 큰 시련이 찾아오리니 이때 새로운 지도자가 동방에서 나타나 한반도를 천년의 번영으로 이끌어 가리라. 역상록의 발견 소식은 불교계는 물론 역사학자와 예언 연구가들 사이에서 폭풍과 같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책 속에 기록된 사건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효봉스님이 예언한 대로 2번째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을사년에 찾아온다는 3번째 시련과 새로운 지도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효봉스님의 역상록은 이에 대한 충격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상록의 누런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떨립니다. 6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책에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사건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푸른 말의 해가 지나고 붉은 양의 해가 오면
남쪽 바다에서 검은 수레가 가라앉고 그의 겨울 궁궐의 주인이 쫓겨나리라. 백성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나 옛 질서를 무너뜨리니 이는 첫 번째 시련의 시작이로다. 효봉스님이 1940년에 기록한 이 예언은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16년 겨울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촛불 시위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 일어난 그 시기를 60년도 더 전에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용의 해가 2번 지나면 검은 재앙이 세계를 뒤덮고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며 두려움에 떨게 되리라. 이때 동방의 작은 나라는 세계의 모범이 되어 빛을 발하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하리니 2020년 코로나 대유행과 한국의 K방역이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시기를 묘사한 이 구절을 읽은 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예언이었습니다. 호랑이 해가 오면 권력의 중심이 다시 옮겨가고 예기치 않은 지도자가 나타나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리라. 청룡의 해에는 땅의 기운이 요동치고 물가는 치솟으며 백성들의 삶은 고단해지리니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와 2024년 갑진년 청룡해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확히 예견한 구절이었습니다. 월정사의 비구스님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며 효봉스님의 눈에는 미래가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보였던 것 같다고 경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통령 파면 위기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었습니다. 청룡의 해가 저물 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가 3번 흔들리고 4번째에 무너지리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를 뒤흔들고 서쪽에서 오는 검은 구름이 그를 덮으리니 이는 2번째 시련의 정점이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위기와 대통령 탄핵 움직임, 미국과의 관세 갈등을 묘사한 이 구절은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는 듯한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기치 않은 6째 달에 다시 지도자를 뽑게 되리니 이는 을사년의 대변역을 앞둔 마지막 신호가 될 것이다. 역상록의 이 예언은 현재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6가지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은 상황에서 6월에 예상치 못한 대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월정사의 현 주지스님은 효봉스님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신 것이라며 역상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역상록 후반부에 기록된 을사년의 대격변에 관한 예언입니다. 효봉스님은 이 시기를 한민족 5000년 역사의 분기점이라 명명하며 극심한 혼란 이후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을사년의 폭풍이 지나가면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 그러나 그 전에 3번의 큰 시련이 있으리니 지금 이 글을 읽는 이들은 그 시련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준비하라. 우리는 지금 효봉스님이 예언한 2번째 시련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사년에 찾아온다는 3번째 시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시련 이후에 한반도에 찾아온다는 천년의 번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룡의 해가 저물 때 서쪽 대양 너머에서 검은 수레를 탄 자가 동방을 향해 오리니 그 수레에는 금과 은으로 된 사슬이 걸려 있도다. 이 사슬은 한때 번영을 약속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올가매는 굴레가 되리라. 역상록 제7권에 적힌 이 구절을 읽던 경제학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검은 수레는 미국의 경제 정책을, 금과 은으로 된 사슬은 무역 관계와 달러, 패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효봉스님은 2024년 말에 시작될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80년 전에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수레가 지나는 길에는 황금이 말라붙고 백성들의 주머니는 비어가리라. 바다 건너오는 물건의 값은 2배, 3배로 뛰고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게 되리니 최근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입히기 시작한 상황은 역상록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효봉스님은 이 관세 전쟁이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닌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은 수레의 주인은 자신의 힘이 약해짐을 느끼고 마지막 발악을 하리라. 그러나 이미 하늘의 운세는 동방으로 기울었으니 일시적 고통은 피할 수 없으되 궁극적 승리는 동방의 것이 되리라.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 구절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며 아시아, 특히 한국이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효봉스님은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검은 수레가 지나간 자리에는 잿더미만 남을 것이나 그 재 속에서 금비 새싹이 돋아나리라. 세계의 핵심 산업이 무너지는 듯하나 오히려 더 강하게 재건되리니 이것이 바로 불사조의 부활이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마이너스 한국의 3대 주력 산업이 미국의 관세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역설적으로 이 위기가 한국 산업의 혁신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역상록은 특히 2024년 가을부터 2025년 봄까지의 기간을 대붕괴와 재생의 시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견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태동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물길이 바뀌듯 세계의 부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리라. 옛 돈은 종이 조각이 되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하니 이는 천상의 별자리가 만든 필연이로다. 검은 수레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만이 새 시대의 번영을 누리리라.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달러 패권의 붕괴를 암시하는 이 구절은 많은 금융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 원화 CBDC 사업이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예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역상록의 마지막 장에 적힌 경고입니다. 을사년의 첫 월, 검은 수레는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리라.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세계를 뒤덮으리니 그러나 동방의 작은 나라는 이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 오랜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 마침내 한민족의 시대가 열리리니 2025년 을사년 1월 미국과의 전면적 경제 전쟁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현재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대로라면 이 위기는 한국이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역상록을 연구 중인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효봉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검은 수레의 경고는 현실이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을사년이 오면 천지의 기운이 뒤바뀌리라. 동쪽 하늘에 5별이 모이고 백두산에서 푸른 연기가 솟아오르며 한반도는 대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리라.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격변은 천년대운의 시작이니 역상록 제9권에 기록된 2025년 을사년의 예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 해를 천지개벽의 해, 구군이 180도 반전되는 해라고 명명하며 한민족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을사년의 봄, 검은 폭풍이 삼면의 바다에서 동시에 몰아치리라. 서쪽에서는 검은 수레의 마지막 공격이, 동쪽에서는 섬나라의 폭주가, 북쪽에서는 잠자던 용의 포효가 들려오리니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이 구절이 2025년 봄에 발생할 미국, 일본, 중국과의 동시다발적 갈등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공격, 일본의 경제 보복, 중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을사년 5월,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리라. 한반도의 경제는 일시에 무너지는 듯 보이나 바로 이때가 천운이 바뀌는 순간이리라. 효봉 스님은 을사년 5월을 대붕괴와 대반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신비의 달로 표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에 세계적 금융위기와 함께 한국 경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쪽 바다에서 세척의 배가 침몰하고 증시의 탑이 무너지며 종이 도는 바람에 흩날리리라. 그러나 이 파괴는 창조의 시작이니 옛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세워지는 법이로다. 역상록의 이 부분은 해운과 금융시장의 붕괴, 그리고 화폐 가치의 급락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효봉 스님은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을사년 하반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을사년 7월, 붉은 별이 한반도 위에 머물고 천지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여들리라. 이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동방의 작은 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리니 이는 하늘이 내린 천년의 대운이로다. 효봉 스님은 을사년 7월을 한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예언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 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년 역사의 무게를 견뎌온 한민족은 마침내 그 숙명의 굴레를 벗고 세계를 이끄는 선도 민족이 되리라. 을사년의 고통은 천년 번영의 산통이니 지혜로운 자는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역상록 연구팀의 한 교수는 을사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는 해가 될 것이라며 효봉 스님의 예언대로라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의 전주곡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을사년에 대한 역사적 의미입니다. 1905년 을사능약으로
국권을 상실했던 비극의 해가 120년 후인 2025년 을사년에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는 영광의 해로 바뀔 것이라는 예언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마지막 날 동방의 하늘에 7개의 별이 모여 북두칠성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의 완성이자 한민족 새 역사의 시작이니 효봉스님의 을사년 예언은 위기와 희망, 붕괴와 부활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한 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모두 이 대격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역상록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국운 180도 반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을사년 가을, 3번의 시련을 모두 겪은 후에 동방에서 붉은 빛이 솟아오르리라. 붉은 산에서 오는 자가 나타나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리니 그는 왕도 아니요 승려도 아니요 학자도 아니로되 그 지혜는 천년을 꿰뚫고 그 힘은 만인을 움직이리라. 효봉스님이 역상록 제11권에 남긴 이 예언은 을사년 대격변 이후 등장할 신비로운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계와 역사학자들은 이 붉은 산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48번째 달에 태어나 7개의 산을 넘고 9개의 강을 건너 수행한 영혼이라. 그의 왼손에는 청룡이, 오른손에는 백호가 감겨 있으며 그의 눈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도다. 효봉스님은 이 신비로운 지도자의 외형적 특징보다는 그의 정신적 자질과 능력에 대해 더 많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인물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고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지식을 하나로 융합하리라. 부와 권력을 쫓지 않으되 부와 권력이 그를 따르고 명예를 구하지 않으되 명예가 그의 그림자가 되리라. 역상록은 이 인물이 정치인이나 경제인의 배경이 아닌 깊은 산속에서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 문명의 첨단 지식을 꿰뚫고 있는 통찰력의 소유자라고도 했습니다. 을사년 10월, 3개의 달이 동시에 뜨는 날, 그가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리라.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리라. 그러나 그가 하는 첫 번째 말이 천지를 뒤흔들고 두 번째 행동이 세계를 놀라게 하리니 효봉스님은 이 지도자가 처음에는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줄 놀라운 통찰력과 리더십이 점차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경제의 기둥을 세울 것이며 다음으로 흐트러진 정신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대업을 이루리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로다. 이 지도자가 추진할 3가지 핵심 과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제 재건, 사회 통합,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업을 차례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역상록에는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한 여러 암시가 있습니다. 붉은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해발 800m 위에 위치한 산으로 황혼의 붉게 물드는 산이라는 단서를 바탕으로 지리적 위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은 하늘을 의미하고 이름은 물을 상징하리라.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나 말할 때는 천둥 소리와 같고 평소에는 고요한 연못 같으나 행동할 때는 폭풍과 같으리라.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가 등장하는 시기와 방식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존의 권력자들이 모두 무너지고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한 줄기 빛과 함께 나타나리라. 처음에는 미디어를 통해 그의 목소리만 들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글이 세상을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그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리니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절이 현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영향력 확산을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전통적인 정치 경로가 아닌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그가 지혜의 5가지 길을 제시하면 한민족은 천년의 번영을 누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천원의 시작이니 지혜로운 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르라. 과연 효봉스님이 예언한 붉은 산에서 오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가 제시할 지혜의 5가지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한국을 천년의 번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을사년의 폭풍우가 지나가면 한반도에는 천년의 봄이 찾아오리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금빛 기운이 감돌고 새로운 문명의 빛이 동방에서 솟아 세계를 비추리니 역상록 마지막 장에 기록된 효봉스님의 예언은 한반도의 찬란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대격변과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이후 한국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3가지 빛이 한반도에서 피어오르리라. 첫째는 지혜의 빛으로
한국인의 창의성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둘째는 번영의 빛으로 한국의 경제가 세계의 표준이 되며, 셋째는 평화의 빛으로 분단의 상처가 아물고 통일 한국이 세계 평화의 모범이 되리라. 효봉스님은 특히 2025년 을사년 이후 7년간을 대전 안의 7년으로 명명하며, 이 기간 동안 한반도가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